자, 이번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항식 예의 전개식에서 x 9승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5개의 괄호 중에서 얘를 3개, 얘를 2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x 9승이 되니까 5개의 괄호 중에서 3개의 괄호에서는 x 세제곱을 3번 골라 곱하고 3을 2번 곱하면 될 것 같네. 그러면 90x 9승. 정답은 3번. 24번 문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4천 이상인 것을 구하라. 그럼 4천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5천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의 3승까지가 되겠고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 2, 3, 4, 5, 5가지. 마지막 자리만 1, 3, 5로 맞춰주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75. 정답은 150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5번 문제.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총 1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마스크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 그럼 검은색 마스크 중에서만 3개를 꺼낼 확률을 1에서 제외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4C3은 14, 13, 12. 3이 1은 어차피 분모분자 약분될 거니까 9, 8, 7 분하게 되면 1에서 13분의 3을 빼니까 정답은 13분의 10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2가 적힌 공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하고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이 되는 사건을 B라고 한다. 이때 A, B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A라는 사건을 먼저 구해볼게요. 당연히 A 합집합 B의 사건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야 그래야 A, B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먼저 A부터 구해봅시다. A라는 사건은 이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 따라서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흰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이게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20분의 맞아? 12? 그래서 5분의 3이라고 A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고, B라는 사건은 3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곱한 값이 8이 되는 사건. 그럼 곱이 8이 되려면 2를 몇 개 뽑으란 얘기예요? 3개 뽑으란 얘기네요. 6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그 3개 모두 2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2가 적힌 4개의 공 중 3개를 꺼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0분의 4가 되면서 5분의 1이네요. 자, 중요한 거는 A, B의 교집합을 찾는 건데 됐을까요? 그럼 A, B의 교집합이 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A,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B가 둘 다 A 사건과 B 사건이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하나가 흰 공이고 검은 공이 2개인데 근데 3개가 모두 2가 나와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A, B의 교집합이 일어난다. 둘 다 일어난다는 얘기는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이렇게 2가 적혀있는 흰 공 하나와 2가 적혀있는 흰 공 하나와 2가 적혀있는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래야 A라는 사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를 뽑으면서 2만 뽑는 경우가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20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후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게 되면 20분의 얼마죠? 16 빼기 3인가요? 그죠? 20분의 13이라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생산한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의 생산은 샴푸 중에서 16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생산한 샴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모평균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을 찾았을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서 m과 시그마를 찾아봅시다. 당연히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방금 구한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도에 의한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모평균은 표본 평균 플러스 신뢰도에 의한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표본 평균 마이너스 얼마, 표본 평균 플러스 얼마, 따라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신뢰 구간의 딱 한가운데는 표본 평균이 있겠죠. 746.1과 755.9 사이에는 딱 얼마가 있죠? 751인가요? 그죠? 4.9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751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표본 평균이 751일 때 이 신뢰도에 의한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에 의한 상수값은 95%의 신뢰 구간 1.96을 쓰라 라고 나와 있고, 루트 n 16개니까 4분의 시그마, 요 값이 지금 얼마여야 돼요? 755.9가 되려면 이게 4.9, 그죠? 4.9여야 합니다. 4.9.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4 곱하면 19.6이니까, 그죠? 시그마는 10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은 751임을, 그리고 시그마 값은 10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 n개를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99%로 이용하여 신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2 곱하기 신뢰도에 의한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인데, 99%로 추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58을 쓰란 얘기고, n값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값이 얼마라고 방금 찾아놨어요? 10이라고 찾아놨습니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6 이하가 된다. 그러면 넘겨주고 나눠주면 루트 n은 얼마입니까? 3 나눠지죠? 0.86 10 곱하면 8.6.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n은 8.6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알 수 있겠고, 8.6을 제곱해보면 73.96이네요. 73.96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최소값은 1074.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얘기인데 0부터 a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네요. b보다 당연히 이 전체 면적은 1이어야 할 것이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에서 b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을 빼서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1인데 얘에서 얘를 빼서 4분의 1이 되려면 왜 암산이 안 되지?
a 플러스 b가 1이고 a 마이너스 b가 4분의 1이 되려면 8분의 5, 8분의 3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 b로 나눠진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5대 3이니까 얘랑 얘는 5대 3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라에 바꿔버리면 b는 5k라고 말했을 때 요 길이가 5k, 그럼 요 길이는 3k, a 값은 8k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면적이 8분의 5가 되려면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5k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그럼 5k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이 8분의 5이어야 되기 때문에 k와 c의 곱은 얼마예요?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값을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루트 5.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루트 5는 어디쯤 있을 것이냐? 당연히 여기쯤 있겠죠. 이거 색깔을 바꿀까요? 색깔을 바꿔서 여기쯤에 루트 5가 있을 겁니다. 그럼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1, 즉 8분의 4라고 나와 있고,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면적이 8분의 5라고 아까 구해놨어요. 그럼 이 분홍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닮았는데 그 닮은 넓이 b가 얼마예요? 4대 루트 5예요. 4대 루트 5. 따라서 밑변의 길이 b는 2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2대 루트 5가 2대 얘일 건데 그것이 루트 5대 5k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는 10k가 될 것이고 k 값은 2분의 1, k가 2분의 1이면 c 값도 2분의 1, k가 2분의 1이면 아까 어디 있죠? a 값은 4, k가 2분의 1이면 b 값은 2분의 5.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7.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봅시다. 여기 길어.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고 뒷면에는 0이 하나씩 적혀있는, 뒤에는 0이 적혀있대요. 뒷면에 0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여있다. 오케이.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K면 K번째 자리에 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그럼 뭐 0이 보이겠네요. 이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압이 짝수가 될 때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자, 조건부 확률이네요. 일단 3번 위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숫자의 합이 짝수이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걸 찾아보면 조금인가? 일단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의 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짝수 홀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짝수만 위에 있는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결국 짝수를 뒤집느냐 홀수를 뒤집느냐의 차이죠. K가 주사위를 던져서 K가 나오면 K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를 뒤집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지 홀수가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짝수만 3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뒤집어졌다가 제대로 놓였다가 다시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짝수가 하나 빠지면서 나머지 애들의 합은 홀수가 되네요. 그렇죠? 홀수가 되네요. 나머지 눈금의 합은. 그러니까 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또 짝수가 2번, 홀수가 1번 나왔다라면 짝수가 2번 나오면 뭐 그대로가 될 것이고, 홀수를 1번 뒤집었으면 얘는 짝수가 되겠죠. 남은 수의 합은. 그러니까 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짝수를 1번, 홀수를 2번 뒤집게 되면
얘는 홀수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홀수만 3번 뒤집게 되면 얘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꼴이니까 얘는 짝수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에 보이는 카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결국 6번 카드를 뒤집을 때 6번 카드를 뒤집을 때 짝수가 2번, 홀수가 1번 나오거나 홀수가 3번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던질 때부터 6번째 던질 때까지 짝수 홀수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쓸게요. 결국 이 두 가지의 확률은 3번 중에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2번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1번 나오거나 아니면 3번 중에 3번 모두 다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 1번도 안 나오고 홀수만 3번 나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8분의 3이고 얘는 8분의 1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고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 조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것이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제 구해봅시다.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온대요.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A라는 사건은 3번 중에서 짝수 2번, 홀수 1번 나온 거. 그리고 A라는 사건은 홀수만 3번 나온 거. 이때 1의 눈이 한 번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이제 얘를 구해 볼 건데요. 그러면 짝수 2번, 홀수 1번이 나오는데 이 홀수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1이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 첫 번째 경우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6번 중에서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2번 나오고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확률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24분의 15인가요? 그죠? 3으로 나누게 되면 8분의 5가 될 겁니다. 그죠? 자, 2번의 확률을 구해보게 되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6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3번 중에 2번이죠. 3번. 위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하는 거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24분의 3이 되면서 8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3번 다 홀수가 나오는데 그 홀수 중에 1이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홀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홀이 나오는 경우의 개수는 27개인데 그 중에서 1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 남은 두 자리는 둘 다 353호로 채우면 테니까 27분의 34. 그러니까 9분의 4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죄송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짝수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그러니까 216가지 전체 경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홀수가 3번 다 나오는데 1이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1이 한 자리에 나오고 나머지 두 자리를 353호로 채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216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18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국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과 18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1분의 최소 공배수가 72인가요? 72? 그럼 9 더하기 4니까 13. 그래서 72분의 26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72분의 26이니까 결국 약분해주게 되면 36분의 26 그래서 18분의 13 그래서 분모 분자를 더하면 정답은 3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시다. x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0에서 1, 2, 3, 4, 5, 6, 7, 8, 90으로의 함수 중에서 9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값은 점점 크거나 같아져야 한답니다.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2에서의 함수값은 3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점점점 함수값이 커져야 한다는 얘기죠. 커지거나 같아져도 된다. 결국 등호가 붙은 증가함수네요. 등호가 붙은 증가함수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는 f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고 6부터 10까지는 fx는 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6의 함수값은 5의 함수값보다 6이 크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90에서 1, 2, 3, 4, 5, 6, 7, 8, 90으로의 함수인데 자, 달을 기준으로 풀어볼까요? 6이 간 놈은 5가 간 놈보다 6이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6이. 자, 그러면 색깔을 막 바꿔가면서 합시다. 6이 커져야 되니까 5가 1로 갔을 때 6은 7로 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5가 2로 갔을 때 6은 8로 갈 수도 있고요. 6은 8로 갈 수도 있고요. 5가 3으로 갔을 때 6은 9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 5가 4로 갔을 때 6은 1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를 그냥 다 따져보도록 하죠. 파란색을 1번, 빨간색을 2번,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노란색이 3번, 연두색이 4번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등호가 붙은 증가함수 그리고 1부터 5까지는 fx는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무조건 1을 2, 3, 4가 다 1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1, 2, 3, 4가 모두 1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1, 2, 3, 4를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고 7, 8, 9, 10은 파란색의 경우에 7, 8, 9, 10은 7, 8, 90한테 가야 되죠. 근데 7은 7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되네요. 그럼 7이 갈 수 있는 거는 등호가 붙었으니까 중복 조합을 이걸 어떻게 되지? 7, 8 요것만 세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7, 8, 90이 7, 8, 90한테 증가함수로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는데 근데 7은 7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8은 8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9는 9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10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10은 무조건 10으로 가야 하고 9는 9 또는 10으로 가야 되네요. 8은 8, 9, 10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 그럼 다 세볼까요? 7, 8, 9, 10이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낼 것이냐 7, 8, 9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낼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7은 7로 가도 되고 8로 가도 되고 9로 가도 되고 7이 7로 갔을 때 8은 8로 가도 되고 9로 가도 되고 7이 10으로 가도 되죠. 7이 10으로 갔으면 8도 무조건 10으로 가야 되고 9도 10으로 가야 돼요. 7이 9로 갔으면 8은 9로 가거나 10으로 가면 되겠고 8이 9로 갔을 때 9는 9로 가거나 10으로 가거나 이때는 무조건 10으로 가야 됩니다. 조그맣지 잘 못 쓴 표를 잘못 그린 것 같지만 그냥 한번 봅시다. 7이 8로 갔을 때 8은 8 아니면 9 아니면 10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9는 9로 가야 되고 8이 9로 갔으면 9는 9나 10으로 가도 되죠. 얘도 9나 10으로 가도 되고 얘는 무조건 10으로 가야 돼요. 7이 8로 가면 9는 9로 가거나 10으로 가면 되겠고 얘도 10이 가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역시 90, 여기는 10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일단 검사해 봅시다. 10, 10, 10 가도 되고 7이 9로 갔으면 8은 9 아니면 10으로 가야 되고 9는 9나 10, 10은 10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8은 8, 9, 10 90, 90, 10 7로 갔으면 8은 8, 90, 90, 90, 10 그러면 5개, 5개, 3개 하나 그러니까 14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14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걸 셌으면 네 번째 경우도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경우도. 네 번째 경우도 위아래가 바뀌어 있지만 5가 4로 갔고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표를 날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6이 7로 갔고 그럼 7, 8, 9, 10이 7, 8, 9, 10한테 증가함수가 되도록 결국 위아래로 대칭의 모양이기 때문에 1번과 4번 모두 함수의 개수는 14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경우만 3개 되면 빨간색만 3개 되면 노란색의 경우도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빨간 2번과 3번에 대해서 한번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죠. 아이고, 이거 빨간색이었네.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경우는 1, 2, 3, 4가 빨간색이에요. 1, 2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빨간색이니까 색깔을 빨간색 봅시다. 1은 무조건 1로 가야 하고 그러면 2, 3, 4가 1, 2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건데 근데 f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1, 2한테 2, 3, 4가 어떻게 화살표를 주더라도 이 조건은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2, 3, 4가 1, 2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중복조합을 쓰도록 합시다. 그럼 중복조합을 쓰게 되면 요 두 놈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 3, 4한테 화살표를 받을 세 놈을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에 7, 8, 9, 12 8, 9, 10한테 화살표를 날려야 돼요. 그쵸? 근데 10은 무조건 10으로 가야 되고 7, 8, 9가 이제 8, 9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건 죄송합니다. 7, 8, 9가 8, 9, 10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건데 x의 함수값은 x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얘도 다 세야 되나? 뭐 셉시다. 얘보다 좀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7, 8, 9의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7이 8로 가도 되고 9로 가도 되고 10으로 가도 되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네요.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그쵸? 7, 8, 9가 8, 9, 10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니까 요 부분과 값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3개, 5개 몇 개예요? 9개인가요? 그래서 9가지 방법이 있겠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36가지인가요? 그쵸? 얘는 4C 3이니까 36가지. 그럼 결국 1번과 4번은 둘 다 14가지씩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고 2번과 3번은 36가지씩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함수 개수는 100개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확통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